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서론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실장 김신혜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은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유주영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윤두현 스마트 도시 과장입니다. 김희동 도시철도 과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옥과 23팀, 정원 88명, 현원은 86명입니다. 다음은 이쪽부터 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 첨단 도시 구현을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수소, 반도체,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상생의 노사 관계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과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GTX AC 노선 연장과 도시 철도망 사업 추진 등으로 철도와 일상이 연결되는 철도 혁신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미래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실현입니다. 평택시는 국내 최초 LNG 도입 인수기지를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등 약 2,5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며 수소생산 공급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5톤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기반인 수도 배관 공사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무탄소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 발전소 조성을 검토하고 수소 발전과 산업용 수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청정 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수도권 거점 시험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에 금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양극재 품질검사 장비 개발 사업은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관내 기업인 시스템 R&D 주관으로 품질 분석, 자동화 장비 3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미래차 관련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전동화 전략이나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자 평택시 미래자동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평택시 관내외 자동차 부품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미래차 전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2월 국제학교 설립 운영 법인으로 미국 애니라이트 스쿨이 최종 선정되어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1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5월부터 시와 애니라이트 스쿨 외국학교 법인 측이 참여하는
합동 근무를 통해 설립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 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 중이며 2030년 9월 국제학교 개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 평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경기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민간 위탁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전 수탁기관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운영자와 함께 물품 구입 등 내부 조성과 세부 운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거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30개소,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교육을 시행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종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쪽 평택호 관광단지 추진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현재 유관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승인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실시 설계, 착수와 분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도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 유치로 단계별 부분 준공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AI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반도체 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수립 후 금년은 2000년도 사업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반도체 첨단 소재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하반기 중 반도체 공정가스 실증 시설 구축으로 관내 소부장 기업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연계를 확대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AI 기반 시정혁신 및 산업 육성 전략 수립입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AI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제조 AI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과 AI 페스타, AI 연계 사업 발굴 및 국가 공모 사업 대응 등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단계 99%, 2단계 76%이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특히 계획 중인 카이스트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캠퍼스는 현재 시스 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도 사업 추진 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산단은 총 17곳으로 면적은 1,946만 5천 제곱미터 약 589만 평이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5곳으로 총 사업 규모는 670만 제곱미터 약 202만 평입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4곳으로 제2 첨단 복합 산단과 율복 미래 첨단 일반 산단은 금년 말까지 산단 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니 테크노밸리와 자동차 클러스는 사업 추진 방향, 출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관내 기업 5개사를 우수 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반도체, 수소, 미래 자동차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과 연계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대형 박람회 홍보관 운영과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첨단 산업 분야 국내외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평택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업환경 개선 및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고렴, 현곡, 오송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업종 배치 계획을 조정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환경 개선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및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단체 지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및 장당,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동권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노동가족체육대 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소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621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플랫폼 개발, 재이용수를 활용한 관수 설비 설치 및 탄소 크레딧 확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로봇, 수거 로봇 운영, 시민 참여 지원 모바일 앱 및 탄소 중립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평택시의 탄소 중립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6년 12월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민간 운영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10년 재수립 기한 도래에 따라 신구 도심 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신규 지정과 우선순위 설정 및 지역 간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완료 예정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개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지역, 신평지역, 신장이동, 소정동 인정사업, 소정역세권, 원평지역은 금년 준공 예정이며 신장지역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 정비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설교 1구역과 평택 1구역 두 개 사업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교 1구역은 현재 조합장 및 이사 전원의 사임으로 조합 운영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 1구역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를 2020년 5월 접수하였으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와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대상 빈집 5호를 선정,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8월 중 빈집 철거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해 지붕, 외벽 방수 등 성능 개선 공사와 담장 및 대문 개량 등 미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단독주택 10호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030 평택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의 체계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평택시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사항 및 정비구역 신규 변경 해제를 검토하여 새로운 법령 개제정에 의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범죄 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엔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CCTV 33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내구 연한이 경과된 방범 CCTV 20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2026년 평택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평택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반도체 유유 장비의 공공기준 활용 및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농업 생태 방문 추이 및 소비 패턴 분석,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생활 인구 분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철도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GTX 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 A 평택 연장은 2025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설계 수탁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5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GTX C 연장은 사업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 후 금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제역사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입니다. 서부권 최초의 수도권 전철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서해선 선로를 공용하여 신안산선을 향남역에서 안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서명 운동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 국토교통부 사업 건의를 완료하고 타당성 검증 통과와 최종 사업 승인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평택 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25년 투자 설명회 개최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 조성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4월 참여 의향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 참여 유인
애로사항 및 현실적인 추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최적의 공모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 및 건설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7년 중 예정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금년에 광장의 외형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위한 3차분 공사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기간 내 준공을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고 없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입니다. 장래 평택시 철도망 계획 노선의 국가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AC 평택 연장,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 평택 부발 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5년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미통과된 평택 부발 철도는 노선의 정책적 당위성을 보완하여 이번 국가계획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경기도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가 건의할 모든 노선이 국가계획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25년 5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목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2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 50년을 먹여 살릴 이 미래도시 전략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소 경제. 미래 전략국의 큰 그림을 보면은 핵심은 수소를 이제 생산해서 저장 공급하고 수소를 활용하고 수소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거든요. 평택을 즉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장소는 이제 서부 지역이 되는 거고 그쪽을 선정한 이유는 평택항이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고 발전소와 LNG 인프라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가깝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적지라는 거죠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대형 화물차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통행을 하면서 이제 교통 혼잡이라든지 개발했다는 이제 생활 불편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받아야 할 거는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은 생활 SOC가 개선돼야 되는 거고 기업이 유치되면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 이제 사업이 유치되면은 지역 발전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건 이제 지당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을 이제 지역 주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수소 생산 시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국책 사업을 받아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근무자의 일정 부분은 지역 주민들로 고용을 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업체의 참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사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를 이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수소 산업이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되는데 주민 지원 기금이나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걸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제 수소 발전이나 그리고 해외에서 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해서 들어오는 과정의 그 큰 규모의 사업들을 이제 대기업군에서 대부분 아니면 서부발전과 같은 이제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협의를 할 때도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 외에 주민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이제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실행이 된다면 그 기업들이 주민 지원 사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항상 이제 그 여쭤보면은 똑같은 이제 같은 답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게 가시적으로 물론 이제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도 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뭐 그 지금 이제 그쪽 서부에 발전소라든지 LNG라든지 그쪽 있는 데를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변두리에 공허해요. 그 가면은 그런 데를 그 이제 눈에 보이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 꽤 있어요. 그쪽에 포승의 제2 레포트 단지를 그쪽에 조성을 해가지고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리고 요새 대세인 파크 골프장을 뭐 만든다든지 계절별로 뭐 꽃을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친화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우리 서부 주민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기반 시설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네, 네. 있겠죠. 네, 의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업자들과 저희 시 또 주민들과 이제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잠깐만요. 평택구 관광단지 14쪽입니다. 평택구 관광단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추진이 됐는데 민간 투자 유치가 이제 그 결국 실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구 그 관광단지 현황하고 이제 어떻게 발전시킨지 이 추진 방향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곳에 이제 사업성 문제로 민간 투자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평택고 관광단지가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오래된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 추진하는 걸로 전환을 해서 현재 도시공사가 이제 토지는 모두 이제 보상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개발해서 이제 관광단지로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어려움과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선은 이제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작년 연말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 기관들 부서들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1단계인 공관항 쪽에 기존에 이제 횟집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그런 생활 대책 용지 마련이라든가 그래서 1단계를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그 안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성 원가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민간이 이제 쉽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선도 사업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식들을 가지고 유치 활동도 같이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지금 이쪽이 수변 경관이 또 우수하고 기존에 이제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꽃밭 조성이라든가 정원 조성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접근해서 여기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면 개발이 아니라 이제 단계별 이제 그 개발로 전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호텔이나 콘도 이런 대형 그 테마파크를 한꺼번에 이제 유치가 안 되니까 구역을 나눠서 뭐 공원이나 산책로 이제 그 뭐 수상 레저 먹거리 이 부분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이제 카페나 체험 시설 뭐 이렇게 들여오고 그래서 방문객들과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 돼 가지고 이제 대형 그런 또 업체들을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직객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이 오셔야 이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콘도라든가 대형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고만의 그런 대표 콘텐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이제 관광가에서 용역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이거와 관련한 경력자를 좀 채용을 해서 좀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게 경제성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좀 이제 검토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토지 조성 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바로는 평당 51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임대라든지 장기 임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토지는 공공에서 이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나 도시공사의 이제 어떤 재정 여력, 그 현금 유동성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토지를 출자하는 형태로 민간하고 같이 합동 사업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BTO나 BTL 방식의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려고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에 뭐 임대료를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그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도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모든 게 이제 조성도 안 돼 있고 한데 들어올 뭐 대기업도 포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뭐 그 여기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시에서 이제 선도 사업으로 그렇게 일단은 한 다음에 그 업체들에게 이런 그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 사실 아주대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평택호 같은 경우도 우리 평택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고 그 우리 잘 이용하면은 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잘 좀 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좀 빨리 그 원상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민간의 이제 토지비 부담을 줄여 드리는 방안부터 해서 저희가 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쪽이요. 산단 그 유치 산업 환경 개선 및 효율적 산단 관리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찬성을 하는데 업종 배치와 입지 전략이 없으면은 특정 지역이 그 이제 환경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 유치와 그 주민 정주 환경이 공존하는 산업 입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 업체 폐기물 관련 시설 등 환경 부담이 큰 업종들이 특정 마을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청북읍의 고잔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과거에는 이제 축산농가가 이쪽에 밀집이 돼서 굉장히 그쪽에 들어가면 악취가 이제 심했는데 지금은 재활용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에 밀집돼서 그 있다 보니까 이 마을 쪽 고잔 1리와 8리 쪽에 가면은 쓰레기 냄새하고 그 이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대형 차량들이 아주 그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문 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골 마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이 들어와서 뭐 그 공장 유치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현상이 그 개별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시설이 계획 없이 이렇게 누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특정 업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유사업종이 계속 모여들고 결국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변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평택에서도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 환경 영향이 큰 업종은 입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동일 업종에 과도한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산업단지 내라든가 산업단지 밖에 있는 이제 기업체들을 유치할 때 되도록이면은 어느 주민들도 그렇죠.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낫지. 뭐 환경상 안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건 다 반대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은 그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현행법상 또 기업체라고 저희들도 이제 소송이 몇 건 있는데 저희들이 좀 환경에 좀 위험한 업체다 또 주민이 반대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허가는 되도록이면은 좀 안 해주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또 판결에 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그 거는 그 산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밖이라든 공장을 설립할 때는 항상 주민들 의견하고 주변 환경 평가를 꼭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거부를 하겠지만 그게 뭐 법적으로 또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허가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설립은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제재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 투자과하고 미래도시 전략과에서는 이런 그 업종별 입지 관리 기준하고 장기적인 산업 배치 전략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리하실 의원님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내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11쪽을 보겠습니다. 애니라이트 국제학교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라이트 스쿨 국제학교 추진 일정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상 2026년 내에 애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인허가 및 승인 절차의 진행률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네, 올해는 이 학교를 설립 승인을 받는 게 이제 가장 큰 현안인데요. 그 계약 이후에 이제 그동안 설립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이게 인가 서류와 관련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작성해 나가고 있고,
이제 서류 작성은 이제 거의 이제 끝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8월 중에는 설립 인가가 이제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벌써 지난해부터도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감 그 지역 공약에도 평택국제학교 설립이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인허가 관련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설립 승인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설립 승인되기까지 저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대안을 제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시와 애니라이트 스쿨 간의 이제 협동 근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행정이나 절차, 설립 승인에 대해서 이제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거치는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여서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설립 준비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혼자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보다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현안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면서 일정이 좀 당겨지고 행정 절차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쪽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이렇게 이제 활발해지는 이제 평택시인데 그리고 서부권 고덕동도 거기에 들어가고 출산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이렇게 12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협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대개 수요 발생 시 대체 방안을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좀 이게 규모가 12실이라서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이제 또 다만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공공이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 산후조리원 진출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실이면 이게 이제 그 풀로 이제 돌아갈 경우에 한 3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사실 지금 서부에서 출생하는 아동이 1년에 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고독에도 민간에서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이제 열었듯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기가 열악해서 다 이제 외부 남부나 아니면 북부 아니면 화성까지도 이렇게 가서 이제 출산을 하고 했는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이 되면서 지역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그 민간의 산후조리원도 투자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상 운영 비중이 이제 수입을 제외하고 부족분이 이제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분담하는 구조인데요. 향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의원님 질문 사항처럼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그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50%씩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사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나 좀 경기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리보델링 공사가 이제 2026년 6월에 착공하여서 12월 이렇게 준공까지 한 6개월간의
촉박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설비나 이렇게 보강 및 구조 변경 등에 따른 지연 리스크 관리 대책을 그 방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선택할 때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행히도 그 건물은 특별한 구조나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그 장애 요인은 많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 설계하고 추진하는 대로 리모델링은 좀 원활히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 또 돌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 과정들 일정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 안에 맞춰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 제안 제시를 하면은 주간 올간 이렇게 공정회의 이제 상시 운영하는 철저한 감리 감독 체계를 가동하여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페이지 평택구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학섭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그 안에서 주요 시설 중에 인공해변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해변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절기 등 이제 비수기에 활용도가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이나 발생할 우려가 되는데 동절기 운영 공백에 대한 그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 검토가 최종 결정된 사안인지 검토 중 사안인지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사업으로 이제 검토를 한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을 이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 인공해변 부지 뒤쪽으로는 복합 리조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앞으로 들어올 좀 복합 리조트 사업자가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과 좀 협의를 해서 꼭 그 인공해변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민간 더 좋은 제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좀 맞춰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인공해변은 좀 검토 단계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절기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 물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그 온천수가 나올 수 있을지를 좀 그 타공을 할 계획이 있어서 혹시 온천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이런 물놀이 시설도 좀 이렇게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하나 제안 제시 한번 해볼게요. 동절기 등에도 이제 비수기에는 인공 해변 공간을 실내 이벤트 존, 미디어 아트라든가 전시 공간 또는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간으로 전환하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를 통해서 계절적 편차를 줄이고 유지 관리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꼭 인공 해변이 아니더라도 이제 평택호에는 좀 물놀이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계절 그 편차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아주대 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아주대 병원은 현재 조선공사에서 착공 전까지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조성공사 및 준공 시기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약 한 4년간 소요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왔어요. 평택시민 수건 브레인시티 아주대 평택병원 빨간불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투게더 홀딩스 사업 처리 및 계약금 보증금 반환 요구 또 나와 있고 이렇게 대체 사업자 확보 변수 병원 건립 일정 차질 불가피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병원은 건립 사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과장 우영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전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요 이제 아주대병원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 간의 이제 사업비 확보 문제로 한쪽에서는 지금 사업 포기 의사를 일부 밝힌 부분은 있었고요. 그게 지금 사업 시행자 간의 문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문제라 아직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시행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기는 좀 힘든 입장이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 간에 조속하게 해결을 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소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간이 2026년 12월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세부 과업별로 보면은 녹색 건축 에너지 플랫폼, 관수 설비, 투명 페트병, 무인 해수기 및 수고 로봇, 시민 참여 모바일 앱 등 최종 완료 현황과 성과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도시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 강소형 스마트 도시는 지금 그린 빌딩 전에 대해서 한 77.8% 정도 아마도 이제 거의 시설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융복합 지원 대상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8월 정도면 이 부분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린워터에 대한 부분으로서 제2용수에 대한 부분은 시설물 설치가 대부분 완료가 됐는데 일부 이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뭐 올해까지 이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이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 탄소 크레딧 확보라든가 어떤 이런 탄소에 관련된 글로벌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그 신청 부분을 인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한 50% 정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투명 페트병 해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37개소에 설치가 돼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도 좀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한 7~80%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제작도 거의 이제 제작이 돼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8월 정도면은 실질적인 시민들이 제대로 된 뭐 앱에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풋프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릴린 허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허브에 대한 구축이 한 5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한 시민들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평택시 평택역 앞에 건물 인테리어 다 끝내놔서 지금 시민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뭐 스타트업도 한 3군데 들어와서 지금 같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자 KT 엔지니어링, 대지전공, 케빈랩, 데이터 얼라이언스 등 보조 사업자와의 협력 속에서 사업 종료 이후 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은 협약을 통해서 3년간 유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3년간 유지 관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희 이 탄소 중립 관련 이 지금 스마트 도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3년 기간 동안은 지금 이 업체들이 계속 유지 관리해서 최종 성과물이 확인될 때까지 지금 이 부분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해주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역 주변에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 2차분 2026년 8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행 사항과 공정률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평택역 5거리에서 박예병원까지 이어지는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성이 지하 주차장, 교통체제 개선에 대해서 인근 상인들 분도 계시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우려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도시철도과장 김희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요.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은 평택역 주변이 평택 지제역이라든가 안중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기존 개발 계획지에 비해서 기존 구도심은 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노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역의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역에 대한 사람 이동을 좀 많이 시켜서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초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 평택역 문화복합광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을 도출하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평택역 앞쪽에는 지하 주차장 203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 주차장 터프하기 부분을 하고 있고 박예병원으로 연결되는 그 지하 통로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 보면 오거리 부분이 교통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할 때 8단계에 따른 단계별 시공에 따른 차선 변경을 해가면서 저희가 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평택역 광장, 지하 주차장, 박예병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지금 정해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예, 조금 염려되는 건 뭐냐면 그 차 없는 거리에 보면은 그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있으면 그 상가들 주변에 이제 그 주인님들이 그래도 차가 있어야 그 상가들도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내려도 이렇게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하면 그분들의 또 어떤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또 대체가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나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을 대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상차하는 시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물건 싣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짜서 상인들이 좀 더 활용성이 높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도 예. 물론 좋지만 그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장동에 이제 그 노대오 거리 같이 예. 아침 시간에 문을 열 때 그때 이제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정해서 시간대는 정해주고 네, 그때는 이제 차가 이제 통행해서 상하차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거기에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미련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짧게 쉬겠습니다. 55분까지만 쉬었다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